이건 밑바닥에 있는 포로들 얘기고요. 러우 전쟁 윗선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폭풍.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 아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No. Do you ever? Why don't you wear a suit? Do you own a suit? A lot of Americans have problems with you not Really? respecting I the don't have authority of this such. office.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You're not I winning. know. You're not winning this. You have a damn We- good chance of we are coming out staying, okay because of Mr. us. President. You got to be more thankful. Because let me tell you, you don't have the cards. With us, you have the cards. But without us, you don't have any cards.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And if we're out, you'll fight it out. 젤렌스키 대통령의 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죠. 저 정상회담 후폭풍. 그런데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문성무 센터장. 예.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걸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걸 바로 실행했습니다. 예. 조건부 중단입니다. 조건부 중단이란 뭐냐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종전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용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 하여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전쟁을 빨리 끝내서 추가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광물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좀 잃더라도 예. 또 나토의 가입이 어렵더라도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수용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이 없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일시적인 봉합은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 중단일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광물 지원 전략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중단됐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거래다. 미국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이 현지 인터뷰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공개 사과 등 인정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저렇게 정상회담 때 서로 언성 높이는 게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과 기획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개 기자회견도 예견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개된 의도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업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예.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저는 좀 의문되는 게 뭐냐면 예.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실무선에서 이미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회담이 열렸다는 게 그게 좀 저로서는 의문이고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까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예. 젤렌스키가 거부하도록 만들고 거부했기 때문에 넌 빠져. 내가 푸틴과 협상해서 일반적으로 밀어붙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일 가능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군사 지원 중단을 즉각 실행하겠다. 아까 외신 보도도 나왔고요. 전반적인 평가는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때가 훨씬 더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혹은 이 거래 기술 이게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제 유영환 의원께 직접 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 시대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군사 지원했는지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대략 한 267조 정도를 군사 지원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결단처럼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야 면전에서 한번 붙고
본인은 우크라이나 내부 인기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미국이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하. 마침 그 지난 23일이 우크라이나전 개전 3주년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주재로 유럽 각국 그다음에 심지어 일본, 캐나다는 이제 그 총리들은 이제 화상으로 해서 예. 뭐 37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특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동양인 유일하게 옵저버로 아하. 거기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그때 느낀 거는 정말 유럽, 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이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른바 이제 직접 이른바 직거래 비슷하게 해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결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계획들을 얘기했는데 말씀 그 주셨습니다. 뒤에- 그러면 예. 미국이 덜 도와주는 대신 유럽이 더 도와주겠다. 그렇죠. 더구나 예. 그 뒤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간에 이제 그런 사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더 지금 이제 더욱더 그런 면에서는 결집을 할 거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전쟁이 지금 당장 미국 지원이 이해가 됐어요. 끝나더라도 중단하더라도 끝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지금 오디오 없이 저 두 사람의 화면만 봐도 얼마나 저 두 정상회담이 거칠고 원성이 오고 갔는지는 언어로 아니라 두 사람의 행동으로도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데 저 정상회담 때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죠. 친 트럼프 매체의 한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을 지적한 이 부분 때문에도 여러 구설들이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본인들 SNS에 사진 시리즈를 올렸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 이런 정상회담 때 저런 기자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이례적인 현상이라 봅니다. 이 예.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말 고도에 짜여진 시나리오 속에서 일단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의 무례한 행동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약자는 일단 우크라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그러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됐다라는 저는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복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들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항상 이제 야전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고 모든 정상에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국회 연설할 때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성과 변화된 향상 이거를 저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리 좀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케네디 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즉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는 예. 강자의 취향과 강자의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 게 국제 이 외교의 어떤 정석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론 정말 화가 나고 했던 저런 걸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손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통역도 대동하지 않아서 또 사실 그 의사 전달과 미묘한 부분을 좀 비춰 우크라이나도 대처를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게 예. 단지 의사소통이 아니라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예. 통역은 정상에 써야 됩니다. 왜? 이게 자칫하면 이게 쿨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즉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상대방이 뭐 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통역이 적절하게 어떤 이 말을 좀 해서 이런 어떤 충돌을 빚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예. 저렇게 이 영어가 본국가 아닌 사람하고 영어가 본국의 사람하고 이 다툼을 벌이면 예. 단어 하나, 용어 하나 가지고 충돌을 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저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확실히 갈라지고 전면전 뭐 사실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한 얘기와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다녀온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을 만나고 온 유영환 의원과 함께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 내부 소식과 윗선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